안녕하세요. 원행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처럼 Q&A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생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드림컴크루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LCC 항공사에 승무원으로 입사하여 인사팀 채용 담당자를 역임했던 유연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승무원을 하신 분은 정말 많지만 인사팀도 함께 하셨던 분은 정말 잘 안 계셔서 제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의 작고 소중한 채널이기 때문에 사실 댓글이 진짜 안 네. 달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질문을 꽤 남겨주셨고 그리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질문을 남겨주셨다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질문 받은 것들을 좀 토대로 오늘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인사팀에 계셨다 보니까 자소서를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소서를 좀 어떻게 쓰면 좋을지 자소서 꿀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글이라는 것은 항상 기승전결에 의거해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드라마만 봐도 선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승전결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이 좀 명확한 글이 좋은 글이다. 자기소개서도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을 잘 보여야 한다. 뚜렷이 보여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어떤 내용을 쓰면 좋냐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두 과식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 글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 줄 읽고 다 파악할 수 있게 서론에는 함축적으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본론에는 내가 얘기했던 그 글을 나의 에피소드로, 나의 경험이나 나의 근거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론에는 나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결론에는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포부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토리텔링하는 방법이에요. 스토리텔링을 할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 결과가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고 어떤 점을 깨달았는지 그 느낀 점까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런 모든 나의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글을 봤을 때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하게 딱 보이는 글은 저는 좋더라고요. 500자 내외의 글일 때는 나의 스토리가 하나, 1000자일 때는 2개, 700자일 때는 그 짧게 2개를 쓰든지 자세히 하나를 쓰든지 이렇게 선택하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그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저희 에피소드를 쓰는 자소서 문항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번에 에어프레미아 자소서도 3번 같은 경우에는 네. 나의 에피소드보다는 좀 회사의 기업 분석을 좀 많이 해야 하는 네. 문항이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기업 분석을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에어프레미아에 대해 살짝 해도 될까요? 네. 에어프레미아는 사실 무늬만 FSC 같은 거의 LCC에 가까운 항공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항공사 역시 이 직원들의 능력과 역량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항공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일단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찾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의 색깔과 좀 가미해서 3번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이거 있다 나열하지 말고 한 가지 이야기를 자세히 쓰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HSC이자 에어프레미아만의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고객의 소리에 집중하는 항공사이기도 하고 직원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 항공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있는 건데 써도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nevermind.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에어 프레미어 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업 분석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성향이 중요하고 이 기업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기업의 성향을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성향적인 부분에서 FSC랑 LCC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LCC 같은 경우는 비용 절감, 저비용 항공사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이 개인의 역할뿐만 아니라 회사의 성장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비해 FS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등 서비스, 그들만의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잘 따르고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성향을 이렇게 잡고 이제 기업 분석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은 인사팀이셨잖아요. 네. LCC의 인사팀이셨으니까 채용 부분에서 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FSC와의 좀 차이점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 기업을 얼만큼을 이해했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와중에도 우리 회사와 적합하고 우리 회사와 잘 어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시선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셨던 부분이랑 살짝 겹칠 수도 있기는 한데 직무에서는 FSC와 LCC와 좀 어떤 차이가 좀 느껴질 수 있는지 똑같은 승무원이어도 네네. 이해했어요. 다를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LCC 같은 경우는 비행은 물론이고 비행 이상의 성과를 내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LCC 타보시면 여러분들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이 되죠. 그래서 그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나는 판매 실적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승무원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그에 비해서 LCC, 대한항공이나 대형항공사 면접을 보실 때 저는 이 역할도 잘하고 저 역할도 잘하고 이런 다양한 나의 강점을 어필하다 보면 어쩌면 조금 세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때는 규칙 잘 준수한다, 나는 주어진 일을 소화한다, 성실하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승산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완전 도움이 진짜 정말 많이 되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여도 좀 네. 회사의 성향에 맞게서 다르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인사팀의 입장에서 신입사원으로서 어떤 사람을 좀 뽑고 싶은지 기본을 지키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면접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한다든지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든지 그런 사소한 기본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약간 이미지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의상이랑 헤어는 어떻게 하고 가면 좀 좋을지. 예전에 비해는 자유로워졌고 자연스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행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어울리는 쪽머리 억지로 하기보다는 내가 비행할 때 이런 머리로 하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하는 머리를 연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쪽머리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쪽머리 하면 나이 들어 보인다거나 조금 더 쪽머리가 어울리지 않다 이러면 굳이 쪽머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비행할 때의 모습을 좀 상상하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장 같은 것도 비즈니스 캐주얼로 잘 어울리면 무난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 단정한 모습을 연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마가 되게 넓은 사람으로서 앞머리가 있어도 괜찮은지도 궁금하고 쪽머리가 안 어울린다면 그냥 앞머리를 내리고 그냥 어울리게끔 연출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인사팀 입장에서 좀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면접장 가서 이런 것들은 진짜 절대 하지 말아라. 진짜 지각이고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통화하거나
너무 자세를 다리를 꼬고서 뭐 카톡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진짜 보기가 안 좋고 실질적으로 평가의 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지양해 주시고 면접장 들어가는 순간부터 평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면접관으로 계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 면접 준비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계시는. 네, 맞아요. 그게 다 평가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심해서 나의 자세와 행동, 그리고 너무 거울을 보고 막 셀카를 찍다거나 이러면 또 그것도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면접장에서 셀카 찍는 분도 계시나요? 네. 셀카 찍고 거울 보고 셀카 찍고 영상 통화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면 키가 150대 분들도 승무원이 될 수 있는지, 키 작은 승무원들이 요새 좀 많으신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나 솔직하게 말하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키가 작으면 일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없진 않아요. 네, 없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키가 작아서 승무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럼 포기를 하기보다는 키를 생각하지 말고 꼭 뽑아야 될 이유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오히려 저는 방법일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면접관한테 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사실 키가 작으면 불리한 조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바늘구멍이라도 내가 뚫겠다 하면은 대체될 수 없는 무언가의 무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스펙적인 부분으로 조금 넘어가서 코로나 이제 전후로 해서 어학 점수가 많이 상향화가 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좀 몇 점 정도가 되어야 무난하게 합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저희 학생들한테 800점 이상 만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토익 없이 합격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토익 800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곤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토스만으로도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 비율이 조금 많은지 궁금해요. 많지는 않아요. 적기 때문에 저는 항상 늘 어학 점수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승무원을 준비하라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좀 무모할 수 있거든요. 이게 장기전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애초에 저는 어학 점수를 좀 먼저 확보하고 알아요. 어학 점수를 확보하면서의 그 시간이 얼마나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 시간을 좀 견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스를 가지고 서류 합격을 만약에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면접의 싸움인지 그쵸. 이 스펙이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는지도 면접을 볼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면접은 면접으로서만 평가를 하고 스펙이 최종 점수화시킬 때는 마지막 최종에서요. 최종 면접까지 끝나고 모든 점수를 합산하는 최종 합격을 가리는 부분에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면접만으로의 싸움이라서 면접 준비만 하라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선 어학 점수를 만드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좀 더 안정감 있게 승무원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본인이 생길 거예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언어가 없으면 좀 불안하거든요. 차라리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학 점수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오늘 질문 받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선생님께서 너무 도움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원희를 너무 응원하는 현희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